14장 4절 이상적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적분은 다른 말로 특이적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대학 교재에서는 특이적분, 또 어떤 교재에서는 이상적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들 모두는 다 improper inter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특이적분 또는 이상적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적분에서 이 이자는 다를 이자를 씁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달랐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앞절에서 배웠던 14장 3절에서 배웠던 리만 정적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14장 3절에서 다뤘던 리만 정적분은 기호 표기를 잘 보면 A부터 B까지 이렇게 돼 있었죠. 즉 우리가 처음에 이 정적분이 반드시 넓이를 계산하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넓이의 개념으로 축소시켜서 접근을 했었죠. 자, 그래서 넓이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이 fx가 편의상 양수라고 가정한 거예요. 자, 이제 보다시피 우리가 함수 fx가 유한 폐관 AB 안에서 정의되는 유계인 함수예요. 다시 말해서 치역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치역이 놓여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리만 정적분을 계산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임의의 분할을 갖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등물한다라고 가정할게요. 다루기 쉽게 등물한다면 p의 놈이 0으로 간다는 말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말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f, xk 그리고 여기에 델타 x가 등분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간격이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체 구간의 길이는 b-a가 되는데 이걸 n등분하게 되면 각 구간의 길이는 n분의 b-a와 같이 됩니다. 물론 앞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 이 xk는 a 플러스 k n분의 b-a로 역시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유한 구간에서 적분했기 때문에 요 값을 계산할 수 있었죠. 보다시피 A부터 B까지의 범위가 유한한 상수값 범위 안에 있다면 당연히 이 값도 상수가 되니까 함수 fxk 곱하기 n분의 b-a 이것은 함수값이 이게 높이를 나타냈었고요. 얘가 가로의 길이 즉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나타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총합의 극한 개념이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A부터 B, A하고 B 중에 둘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즉 B가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또는 A, B가 각각 마이너스 무한대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앞서 배웠던 리만 정적분은 이 값을 구할 수 있을 때 이 극한을 계산할 수 있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유한 구간에서 정의된 유기함수여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유한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이걸 구할 수 있고요. 유계함수가 돼야 이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특이적분 또는 이상적분이라 불려지는 것은 구간이 유한하지가 않을 경우 적분 구간 안에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제1종의 이상적분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얘는 유한하지만 얘가 만약에 유계 영역이 아니라 무한대까지 가버리면 그럴 경우는 제2종의 이상적분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배웠던 리만 정적분의 두 가지 가정, 유한 구간에서 정의된 유기함수라는 조건 중에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이들 모두를 다 이상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제1종의 이상적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1종의 이상적분은 적분 구간 안에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등호는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는 약속입니다. 자, A부터 무한대까지잖아요.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A부터 무한대까지 계산한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다 계산하면 이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적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적분 구간을 유한 구간으로 축소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A부터 여기 t까지라 해보겠습니다. 무한대가 아닌 t까지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A부터 t까지라면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적분을 인테랄 A부터 T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런 형태는 마치 부정적분 형태잖아요. 우리 앞에서 인테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런 꼴은 바로 대문자 fx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하면 소문자 fx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 x만의 함수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이제 알파벳이 t 대신에 x로 x 대신 t로 바뀌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빗금친 영역은 이제 요 기호 표기대로 한다면 이것을 ft라 표시할 수 있겠죠. 즉 이
얘는 상수이고 그래서 얘가 t가 움직일 때마다 자 t가 만약에 좀 더 넓어지면은 적분값이 더 커지겠죠. t가 만약에 a에 가까워지면 이 넓이가 좀 더 줄어들겠죠. 따라서 t가 움직일 때마다 이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넓이를 나타내는 식은 보다시피 t만의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t가 움직일 때마다 이 값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애초에 이적분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a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유한구한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역도함수 구해서 종점 대입하고 시점 대입해서 빼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ft가 구해졌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한대까지 적분이니까 자연스럽게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죠. 리미트, 그래서 t를 무한대로 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제1종의 이상적분에서 시점이 상수이고 종점이 무한대로 나올 때는 앞으로 이렇게 적분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시점이 마이너스 무한대고 종점이 b로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비슷한 논리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얘도 역시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는 약속이에요. 자,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로 자, 이제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번엔 b가 여기인데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적분하기를 원하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b까지. 그래서 앞서 했던 거와 똑같이 여기를 그냥 똑같이 t라 놓읍시다. 자, 이제 t에서부터 b까지를 적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도 t가 움직일 때마다 t가 b에 가까워지면 넓이가 작아지고 t가 b로부터 멀어지면 넓이가 커지죠. 따라서 얘도 역시 t의 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인테그랄 t에서부터 b까지 fx dx예요. 얘가 이렇게 ft로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t의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번엔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겠군요. 그래서 리미트 이번엔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겠습니다. 오른쪽에 극한이 존재한다면 좌변의 요 이상적분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극한이 알파라면 좌변의 극한도 알파,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좌변의 이상적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입니다. 자,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분을 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fx dx인데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일 때 0을 기준으로 잘라야 됩니까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까지, a부터 무한대 그렇게 계산해도 상관없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b까지, b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얘를 두 개의 적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점은 아무 실수나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같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모양을 잘 보면 이 모양은 마치 여기에서 b가 0인 꼴이고요. 이 모양은 이 위의 식에서 a가 0인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fx가 있었을 때 저쪽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쪽에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했을 때요. 자, 이제 여기를 이제 양쪽을 다 해야 되니까요. 아까는 따로따로 하니까 그냥 t를 써서 표시했죠. 서로 구별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두 개 합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하나는 t1, 하나는 t2 이렇게 써서 구별하도록 하죠.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를 쓰는 이유는 이 두 개가 극한이 취했을 때 이 폭이 같을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문자를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왼쪽 적분은 요 부분에서 적분하고요. 오른쪽은 요걸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위에 각각의 정의를 그대로 여기서 적용을 합니다. 자, t1부터 0까지 fx dx 그리고 리미트 그리고 t1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것이고요. 인테그랄 0부터 여기는 t2까지 여기는 리미트 t2를 플러스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역시 이때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만약에 이 극한이 예를 들어서 알파이고요. 이 극한이 베타라면은 이 좌변의 이 이상적분은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값에 수렴한다 또는 이 이상적분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극한은 알파인데 이 극한이 무한대가 되죠.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적분을 다룰 때는 이 두 개의 극한이 모두 존재할 때만, 즉 두 개의 극한이 모두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두 개가 모두 수렴할 때만
적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둘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둘 다 존재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그냥 간단하게 발산한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1종의 이상적분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문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는 이제 제2종의 이상적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리만 정적분에서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이상적분이라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구간이 유한한 경우가 아닐 때는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간은 유한한데 이 피적분 함수가 유계가 아닌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구간이 이제 유한하지만 피적분 함수가 유계가 아닌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라고 가정할게요. 적분과는 분명히 유한한데요. 이 A, B 사이에 있던 어떤 C에 대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자, x의 제곱분의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x가 0일 때는 함수가 정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0이 한없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한수의 역수권이니까 무한대로 가거든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프가. 이걸 만약에 적분관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봐요. 분명히 적분관은 유한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점에서 함수가 유기가 아니에요. 무한대로 쭉 뻗어 올라가죠.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구간은 유한하니까 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얘가 유계가 아니니까 이 함수값, 즉 직사각형의 높이를 잡을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제2종의 이상적분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2종의 이상적분은 사실 제1종의 이상적분의 정의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얘는 이렇게 유한관으로 축소시켜서 적분한 다음에 극한 취하면 쉽게 이 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인데, 하지만 제2종의 이상적분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 제2종의 이상적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개를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적분관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AB 구간 안에서 자, 먼저 왼쪽 끝점에서 유계가 아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왼쪽 끝점에서 유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쭉 뻗어 올라가니까 무한대로 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예요. 자, 이런 경우라면은 얘는 이 A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여기 말했던 fxk를 그 값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한구간으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한구간으로 축소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요만큼 잘라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호 표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기호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쉬운 기호 표기부터 먼저 할게요. C를 이렇게 잡았다고 볼게요. A 여기. 자, A하고 B 사이에 C, A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을 C에서부터 B까지 합니다. C에서부터 B까지. 자, 이제 인테그랄. 자, 이 첫 번째 경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 함수 fx를 적분하는데, 이 fx가 x = a에서 함수가 유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테그랄 C부터 B까지를 적분합니다. 즉 A가 포함되지 않도록 적분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적분이 우리가 원했던 A부터 B까지 적분하고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극한을 취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 적분의 시점을 조금씩 넓혀 나가서 A까지 가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리미트 우리는 C를 어떻게 할 거예요? A에 가까워지게끔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A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가까워져야 라는 뜻으로 우극한교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C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유한구간에서 축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적분값을 미분적분하게 기본 정리로부터 구할 수 있죠. 이 적분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좌변의 이 제2종의 이상적분도 오른쪽의 극한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적분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 경우에 이렇게 표시하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도서관 같은 데서 여러 다양한 경제수학책을 참고하거나 또는 미분적분학, 대학교 과정의 미분적분학 책을 참고하다 보면 또 다른 책에서 또 다르게도 설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하기 쉽죠. 자, 이번에는 다르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보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여기를 요 간격을 수학에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입시론이라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할 때는 very small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아주 작아요 라는 의미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요 간격이 입시론이라 쓰면은 요 점의 좌표는 여기가 A니까 여기가 A죠? 그러면 요 A에다 입시론만큼 더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A 플러스 입시론이 되죠? 그럼 이제 아까 C를 썼을 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본인이 편한 대로 기호 표기를 쓰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이거 정의입니다. 이 등호는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정의예요. 얘도 정의입니다. 위에 걸 써도 좋고 아래 걸 써도 좋습니다. 자, 적분의 범위는 A 플러스 입시론에서 B까지를 가는 거죠. C 역할을 A 플러스 입시론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리미트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요 입시론을 줄여버리면 되죠. 입시론은 요 보다시피 간격이잖아요. 입시론을 0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0으로 보내면 이게 0으로 가니까 당연히 시점은 A가 되고 종점은 B가 되니까 왼쪽하고 같아지죠. 그래서 많은 수학책에서는 이 기호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걸 쓸 때는 C가 어디에 있는 점인가 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즉 여기 이걸 계산하기 전에 단 C는 A의 오른쪽에 A, B 사이에 있는 점이고 A의 오른쪽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번 더 해줘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C가 어디 있는 점인지 모르거든요. 이것만으로는 C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있는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기호보다는 수학자들은 이 기호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입시론이 very small의 뜻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기호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A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약간 오른쪽에 있는 점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스님도 이제 요 제2종의 이상적분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왼쪽 끝점에서 함수가 6개가 아닌 경우는 이제 이해가 됐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끝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보겠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B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함수가 쭉 뻗어 올라가니까 이런 경우도 역시 AB 구간에서 리만 정적분의 정의대로 계산할 때 그 함수 fx k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왼쪽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됐다면 가운데 이 그림을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인테그랄 여기다 a부터 b까지 함수 fx dx인데요. 자, 여기서도 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C를 놓고 계산해도 돼요. 역시 두 가지로 다 설명할게요. 자, 여기다 C가 그림상으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A부터 C까지를 적분합니다. 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를 적분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적분이 아니었죠. A부터 B까지 적분하길 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C를 B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 C를 B로 보내야 되는데 B의 오른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B의 좌극한이에요. 이렇게 써서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제 C가 B의 왼쪽에서 접근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요 극한이 존재할 때 좌변의 적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정의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제 이렇게 정의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 요거를 C로 쓰지 않고 요 간격을 여전히 입시론이라 써서 표시한다면 이번에는 B의 왼쪽에 있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B-입시론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해 보면 A부터 B-입시론까지 A부터 B-입시론까지 A부터 B-입시론 fx dx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당연히 입시론을 0으로 보내면 되죠. 입시론 0으로 가면 이걸 0으로 보내면 A부터 B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호가 나름대로 좋은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호를 주로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기호를 쓸 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C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왼쪽 끝점에서 함수가 6개가 아니거나 오른쪽 끝점에서 함수가 6개가 아닌 경우를 해결했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 이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여기 C가 여기쯤에 있다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분의 범위는 A부터 B인데요. 보다시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보다시피 C라는 점에서 함수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이런 경우는 리만 정적분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로. 그래서 앞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 계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얘를 역시 A부터 C까지 적분하고 인터널 C부터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이렇게 나눠서 적분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얘는 오른쪽 끝점에서 함수가 무한대고 얘는 왼쪽 끝점에서 함수가 무한대니까 이미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자, 이제 여기서 C를 썼으니까 여기 이제 요 입실론이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할게요. 근데 이제 왼쪽에 요만큼의 간격은 입실론 1, 오른쪽에 요만큼의 간격은 입실론 2. 이걸 절대로 같은 기호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걸 같은 경우로 하면 등간격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극한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서로 다르게 써야 돼요. 왼쪽 끝점은 C-입실론 1, 오른쪽 끝점은 C 플러스 입실론 2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A부터 C-입실론 1까지를 적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C 플러스 입실론 2에서 C 플러스 입실론 2에서 B까지 적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적분한 거에서 극한을 취해서 범위를 넓히고 초록색 적분해서 극한을 취해서 역시 범위를 넓혀서 이 적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각각의 정의는 이미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A부터 C-입실론 1, 리미트 입실론 1을 0으로 보내겠습니다. fx dx 마찬가지로 플러스 인테랄 여기는 C 플러스 입실론 2에서 B까지 함수 fx dx 이렇게 되고 리미트 입실론 2가 0으로 갑니다. 자, 이 두 개의 극한이 모두 존재할 때에 한해서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할 때 그때서야 이 적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적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meaningles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발산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2종의 이상적분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제1종의 이상적분과 제2종의 이상적분 정의 자체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련된 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15번 함수 fx가 c2의 마이너스 cx승 이렇게 되어 있고요. c는 양수이고 그리고 x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함수를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이 다음 절에 또 설명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언급을 하기로 할게요. 자, 확률 밀도 함수를 했을 때 이 적분을 이상 적분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네요. c2의 마이너스 cx승 dx예요. 자, 이제 이상 적분이잖아요. 인터널 0부터 자, 이제 여기 t까지만 적분하고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겠습니다. c2의 마이너스 cx승 dx예요.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고 이상적분의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그 정의에 맞춰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cx승 이렇게 되죠. 0부터 t까지입니다. 자, 이걸 미분해 보세요.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지수 합성함수니까 안에 것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c 내려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c가 됐거든요. 이거의 역도함수 바로 구한 거예요. 자, 이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종점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ct승 그리고 종점 대입한 값에서 C점 대입한 값 빼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의 형성 1 이렇게 됩니다. C가 양수라 얘기를 했습니다. T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거 양수, 이거 플러스 무한대니까 양의 무한대. 근데 마이너스 승은 분의 1 역수의 뜻이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 역수니까 0으로 가죠. 1 더하기 0꼴이니까 1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적분의 값은 1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16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예요. 자, 이제 조금 전에는 이 C, 2의 마이너스 CX승이었는데 여기 X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려지는 것을 이제 뒤에 가서 요 다음 절에서 정의할 것이고요.
자, 이제 요 함수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고 확률 밀도 함수에다 x를 곱한 것을 우리가 보통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이상적분을 계산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의 문제 0부터 무한대까지 cx 2의 마이너스 cx dx인데요. 인터럴 0부터 t까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cx 2의 마이너스 cx 승 dx 이렇게 됩니다. 자, 두 함수의 고백골의 형태니까 우리는 부분적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을 앞서 했던 것처럼 c2의 마이너스 cx 승 g를 x라 보겠습니다. 그럼 g를 미분하면 1이고요. 자, 얘를 적분한 것은 아까 계산해 놨었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cx 승 이렇게 됩니다. 자, 부분적분법 정적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fg예요.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cx 승 그리고 0부터 t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fg 프라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고요. 그리고 fg 프라임이니까 2의 마이너스 cx 승 dx 0부터 t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극한마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종점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ct 승 0을 대입하면 요 x 때문에 0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바로 적분하도록 하죠. 자, 이제 2의 마이너스 cx 승을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 미분해 보세요.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합수 안에 것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c 지워져서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0부터 t를 대입해 보도록 하죠. 자, 마저 정돈해 볼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ct 승 그리고 마이너스 c분의 1이고요. 종점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ct 승 2의 마이너스 ct 승 0을 대입한 거 빼죠. 2형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거는 극한을 계산할 때요. 2의 ct 승분의 t 마이너스 t 이렇게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로피탈 정리 적용하면 분자 미분하면 1, 분모 미분하면 자기 자신 한번 나오고 c가 붙으니까 무한대 역수꼴이니까 0으로 가죠. 그리고 로피탈 1회 적용하면 0으로 갑니다. 자, 이제 t가 무한대로 할 때 c가 양수라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양수 플러스 무한대 이거 무한대로 가고요. 마이너스인가 분의 1 역수 뜻인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c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1이고요. 얘가 c분의 1이 나왔어요. 저건 나중에 평균이라 얘기를 할 겁니다. 지수 분포의 평균이 얼마인가? 그러면 이렇게 요 상수의 역수다 라고 기억해 두면 편리한데요. 나중에 다시 배웁니다. 요 다음 절에서. 자, 이어서 17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 16번하고 15번은 적분 구간 안에 무한대가 포함되어 있는 제1종의 이상적분이었다면은 자, 17번의 문제는 보다시피 적분 구간은 유한하죠. 그런데 잘 보면은 여기가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죠. 0과 2 사이에 1이라는 점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점이에요. 즉, 이 경우는 아까 여기다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세 번째 그림처럼 가운데에서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와요. 이럴 때는 구간을 나눠서 적분을 해야 됩니다. 구간을 나눠서 적분해야 돼요. 즉, 이 적분은 인테그랄 0부터 주어진 적분을 0부터 1,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게 3분의 1 dx하고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그리고 x-1에 3분의 1부터 dx 이렇게 반드시 나눠서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자, x가 1에 가까워질수록 분모 0으로 가고 무한수의 역수니까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입실론1 리미트 입실론1이 0으로 갈 때 이거는 이제 그림 굳이 안 그려도 0과 2가 이렇게 있을 때요. 1에서 함수가 정의 안 돼 있으니까 대략 역수꼴이니까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를 적분할 수 없으니까 요만큼을 잘라내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림을 잘 떠올리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요만큼을 잘라낼 거예요. 이 간격이 똑같을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1이었을 때 요 왼쪽 점은 당연히 1-입실론1, 요 오른쪽 점은 1+입실론2가 돼요. 따라서 0부터 1-입실론1까지 적분하고 여기 보다시피 1+입실론2에서 2까지 적분해서 각각의 극한을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0부터 1-입실론1하고 입실론1을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얘는 적분하기 좋게 x-1에 마이너스 3분의 1승 분의 1은 이거와 같잖아요.
여기도 인테랄 1 플러스 입시론 2에서 2까지 리미트 입시론 2를 0으로 보냅니다. 입시론 1, 입시론 2가 좀 번거롭다라고 느껴지는 학생들은 뭐 다른 알파벳 C, D 뭐 이런 걸 써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dx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얘네들은 유한권에서 함수가 유계인 범위 안에서 적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다시피 이 범위 안에서 함수가 기껏해 유계거든요. 여기서도 유계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리만 정적분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적분학의 제1기본 정리, 제2기본 정리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모양의 적분을 이미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적분법 단원에서 배웠던 예문 중에 이게 있었잖아요. ax 플러스 b의 n승. 이거 자주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물론 a가 0이 아니고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하나의 적분 공식으로 다음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 적분은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a분의 1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1 우리 앞에서 치환 적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설명했었던 내용입니다. c는 적분 상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적분이 돼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죠. 리미트 입시론 1이 0으로 갈 때 자, 이제 ax 플러스 b의 n승꼴이에요. a의 역수 a가 1이죠. n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n 플러스 1의 역수예요. 여기다 1을 더하니까 3분의 3을 더하니까 3분의 3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2 역수를 취하니까 2분의 3 x 마이너스 1의 3분의 2승 이와 같이 됩니다. 요거하고 얘가 역수관계 있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부정적분 이거고요. 자, 이제 그리고 0부터 1 마이너스 입시론 1 그리고 리미트 입시론 2에서 0까지 자, 얘도 피적분함수가 똑같으니까 같이 적분이 돼요. 그리고 3분의 2 그리고 1 플러스 입시론 2에서 2까지입니다.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입시론 1이 0으로 갈 때요. 자, 종점을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입시론 1에서 1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앞에는 2분의 3이 있었고요. 요거 대입을 하죠. 그 1은 지워졌고 마이너스 입시론 1에 바깥에 3분의 2승이에요. 종점 대입한 건 이거고 시점 대입한 거 빼죠. 2분의 3. 0을 대입한 거 빼는 거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1에 3분의 2승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리미트 입시론 2가 0으로 갈 때 2분의 3이고요. 그리고 2를 대입하면 2에서 빼면 1. 1의 제아무리 배수가 받치니까 그냥 2분의 3 마이너스 종점 대입한 건 2분의 3. 시점 대입한 거 뺍니다. 자, 이제 1 더하기 입시론 2를 대입하고 2를 빼버리니까 입시론 2의 3분의 2승 이렇게 돼요. 여기서 입시론은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는 거에 이게 플러스 지수승은 빠르게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거에 2분의 3을 곱해봤자 0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극한은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바깥에 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3분의 1승. 제곱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3분의 1승 하면 이게 결국 이건 마이너스의 제곱은 1이잖아요. 1의 제아무리 3분의 1승 해봤자 이거 1이에요. 1.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곱하니까 플러스인데요. 어차피 입시론 1이 0으로 가니까 입시론 1의 양의 지수승 0으로 갑니다. 얘 0으로 가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극한은 얘가 0으로 가고 요거는 1로 간다 그랬었죠.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됐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 계산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2분의 요것만 남고 이건 1로 가거든요. 요건 0으로 가니까 이거 플러스 2분의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극한이 존재했습니다.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니까 적분값은 0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각의 극한이 모두 존재하지만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둘 다 양수니까 그림상으로는 이게 양수니까 적분값이 플러스일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은 이 그래프는 이쪽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군요. 예, 그냥 정확한 그림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대략 가운데에서 함수가 정의 안 돼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뿐이에요. 하나가 음수가 나오고 하나가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왼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적분값이 음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는 위로 갔다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적분값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17번의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예제 18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18번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1 플러스 x분의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잘 보면 x가 이게 나눗셈으로 되어 있잖아요.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분모가 0이 돼서 불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꼭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림을 그려서 잠시 설명한다면은 자, 함수 fx가 1 플러스 x분의 1이라면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자,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1 플러스 x분의 1 그래프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자, 마이너스 1 여기고요. 0은 여기인데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정의 안 돼 있으니까 앞서 했던 것처럼 요만큼을 잘라내겠습니다. 입시론이라 하죠. 그럼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입시론이었을 것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입시론에서 0까지 적분합니다. 이 그래프를 몰라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함수가 정의 안 되는 부분을 잘라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 플러스 입시론에서 0까지 리미트 입시론을 0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1 플러스 x분의 1 dx가 되고요. 자, 이제 리미트 입시론 0으로 갈 때 자, 이건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되죠. 로그 1 플러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입시론에서 0까지 적분합니다. 자,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뺍니다. 0을 대입하면 로그 1은 제로 마이너스 로그. 자, 이제 요걸 대입하죠.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해보니까 0이 되고 입시론만 남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입시론은 0에 가까워지죠. 이 간격 항상 양의 크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진수 조건 만족합니다.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로그 함수의 특징상 진수가 0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는 무한대로 내려가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됩니다. 이 말은 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종의 이상적분과 제2종의 이상적분에 대한 그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약간의 요령이라 할까요? 자, 앞에 17번의 문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앞에서 계산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답을 빨리 알고 싶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교 시험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입학시험 등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때는 당연히 이런 엄밀한 기호 표기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풀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답만 빨리 알고 싶어요. 단답형 같은 경우 학교에서 이제 퀴즈를 낼 때 단답형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퀴즈로 답만 써서 내시오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자, 이렇게 제2종의 이상적분 이런 경우는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적분 구간이 이렇게 적분 구간에 시점이나 또는 종점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다면 이상적분 무시하고 그냥 리만 정적분, 미분적분하게 제2기본정리 사용해서 계산한 결과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분구간 중간에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다면 얘를 무심코 그냥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인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계산해버리면 양 끝점을 대입해버리면 답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나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둘로 일단 쪼개놓은 다음에 이렇게 쪼개놓은 다음에 얘를 원래대로 한다면 리미트를 붙여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자, 우리는 이제 계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죠.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0이에요. 약간의 요령이라 볼 수 있는데요. 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건 올바른 풀이 방법은 아니에요. 서술형에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이것을 이제 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x-1에 마이너스 3분의 1승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상적분이니까 리미트를 붙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 공식을 바로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종점에 있고요.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무시하고 그냥 계산해도 답은 예 없이 항상 일치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풀이는 아니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써서는 안 돼요. 많은 대학 교재에서 이렇게 풀이를 써놓은 저자분들 많이 있는데요. 결코 올바른 풀이가 아니에요. 답이 맞다고 해서 풀이 과정이 옳다라고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서술형 문제다 이렇게 쓰지 않도록 하세요. 단지 퀴즈, 단답형
그냥 답만 써서 제출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빨리 풀자라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이거는 원래는 리만 정적분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함수 fx dx에서 함수 fx가 유한 폐괄 ab 안에서 정의되고 이 fx에 역도함수가 존재하고 그 역도함수를 대문자 fx를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의 가정과 결론을 잘 보세요. 이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여야 돼요. 정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종점에서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같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죠. 여기다 1을 더합니다. a가 1인 꼴이고요. 1을 더하니까 3분의 3, 3분의 1, 아까 했던 것처럼 3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3, 3분의 2성 이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직접 리미트 없이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피적분 함수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자, 2분의 3이 있으니까 이걸 바깥으로 내보냈더라 봅시다. 1을 대입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0을 대입한 거 빼는 거니까 0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 3분의 2성 이렇게 됩니다. 자, 2분의 3 여기도 2를 대입하면 1이죠. 1을 대입하면 0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뒤는 이제 확실하게 2분의 3이 됐네요. 1 빼기 0은 1이고 1 곱하기 2분의 3이 2분의 3이죠. 자, 이제 마이너스 1에 이건 짝수승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에 3분의 1 승해봤자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이거 아까 계산했던 결과는 같아요. 예 없이 항상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된다는 거 거듭 강조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답이 맞다라는 특징을 갖고는 있지만 답이 맞다고 해서 과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퀴즈 단답형으로만 나왔을 때만 그렇게 쓰세요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미트를 다 붙여서 계산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풀이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14장 4절 이상적분 또는 다른 말로 특이적분이라 했었죠. 이와 같은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